개장하고 9시 32분 5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미 정상회담 조율 중입니다. 투자 전략 함께 짜보시죠. 한국과 미국이 7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첫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 협상과 또 국방비 지출 증액 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지금 관세 협상 대상에 가장 1순위로 올라와 있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 이야기일 것이고 네. 내지는 조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었던 뭐 북극 항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등이 아마 줄을 이을 겁니다. 여기서 물론 7월 달이 매크로적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 관세 협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반도체 관세 매긴다 안 매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수까지 생각을 해둔다면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도체 관세까지 튀어나오는 것 딱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관세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제 가격 인상, 특히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미치는 영향도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제약 쪽에서 일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좀 주의스럽기는 합니다. 하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집행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실무단은 이미 조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7월 이제 거의 마지막 주차, 넷째 주차에 또 이제 방미와 관련된 이야기가 협상 중이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북극 항로, 알래스카 그리고 조선입니다. 최근에 뉴스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뭐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방산과 관련된 흐름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겁니다. 먼저 이 종목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HJ 네. 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 HJ중공업. 네. HJ입니다. 그러니까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선 관련주들 흐름과 쫓아가는 흐름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종목 생각보다 못 가고 최근에 갑자기 올라왔네요? 라는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핀란드산 쇠빙선을 구매를 했잖아요. 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쇠빙선을 만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연관성과 쇠빙선 또 수출 확대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쇠빙선이라고 하면은 뭐 삼성중공업, HJ중공업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과 관련된 섹터 흐름 내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붙이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변동성 내지는 리바운딩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래스카 프로젝트나 아니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미 시세들은 일단 1차적으로 북극 항로가 먼저 나왔는데 네. 돌아가면서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동양철관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1%가량 상승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주말 중에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쪽들이 튀어 오르더라고요. 네. 7월 달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6월 초부터 7월 달 이 협상과 관련돼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들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북극 항로와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순환매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 구간에서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1차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동양철강 말씀드리고 넥스틸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대예요. 자동차 섹터들 뭐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언급 자체가 있었잖아요. 관세율이 미국보다 그렇게 싸진 않을 거다라는 언급까지 끼얹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내주고 미국은 뭘 내주고 서로 이 부분이 조율되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 양보해주면 관세 줄여줄게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더 좋아지는 것보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줄게. 우리가 이걸 같이 해줄게 라는 포인트들 이쪽들로만 좀 계속해서 좀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관세 카드로 쓰여질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 LNG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 안에서는 HJ중공업, 동양철관, 넥스틸까지 함께 뜯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목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유튜브 댓글 오늘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네이버 고민 남아있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알랭드 님이 네이버 최근 계속 하락인데 외국인 기관 수급과 실적 흐름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범수 매니저님 정말 좋아하신다고 해요. 네이버 요즘 또 관심도도 높고 한데 어떻게 좀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네이버 관심도들이 많이 높으실 거예요. 해당 종목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21년도 민주당 정권 내에서 굉장히 급등을 보였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부담감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최근에 좀 늘렸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봉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앞으로 엮여있는 이슈들 자체가 굉장히 커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7월 2일 달에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자금들 추경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결제와 관련돼 가지고 어디에서 수혜를 입느냐? 전반적으로 네이버입니다. 정책향에 관련된 수혜가 너무나 커다래요. 게다가 지금 네이버가 이번 민생지원 자금에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크게 입을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럼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쇼핑과 관련돼서 네이버는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근데 그 수수료율이 올해 6월 달에 이미 한 차례 인상이 들어갔어요. 실적과 관련된 레벨업까지 이미 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정책향에 관련된 수혜가 이미 깔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는 이슈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이버 뭐죠? 페이 상장, IPO. 분할 상장. 이거를 이제 네이버 프리 IPO로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당장에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간을 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간을 봤다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좋아하던 이유가 카카오처럼 상장과 관련돼서 분할 상장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이버도 사실 분할 상장 하나 했죠. 웹툰이었습니다. 네. 근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실적 내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명분도 좋았어요. 할리우드 미국 가가지고 IP 팔겠다. 좋죠. 그런데 문제 뭐다? 이번에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의 알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네이버가 쇼핑과 관련돼서 결제할 때 뭘 씁니까? 네이버 페이 같은 걸 많이 쓰죠. 네. 자, 이런 수익권과 관련된 부분이 다 쇼핑 쪽들이 네이버 페이와 연관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분할 상장 내지는 이거 IPO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은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분명히 카카오처럼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회와 관련돼서 우리는 IPO 이거 그냥 얘 말만 해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이야기만 좀 나와줘도 네이버는 회복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지금 당장 정책적인 수혜 향이나 내지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대치,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 법 수수료에 대해서도 완전 제로 수수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물론 이 변동성과 위험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안 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네이버처럼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정책 수혜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쌓여 있다. 그러면은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좀 고점 내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1차 상승 파동을 터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30만 원 넘어간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걱정 마시고 꼭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만 원 선까지 저희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담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리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거래일에 들어갔던 KCTC 지금 현 시점 수익률 20% 가까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올라와 줬는데 이 종목은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우리도 이 종목 금요일에 되게 놀랐잖아요. 네, 빠르게 올라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뉴스가 딱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KCTC 앞서서 우리가 설명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내지는 관세 협상이 있어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눌림 자리가 오늘 단 마이너스 4%가량만 눌린 상황이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이다.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는 충분히 잡혀있다. 목표가 6,1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까지 얼마 한 100원, 140원 정도 남겨놓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는 점. 이거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못 잡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KCTC 말고도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눌림 자리도 예쁘니 오늘 딱 접근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눌려있는 종목 정말 궁금한데요. 만약 너무 빠르게 상승해서 KCTC 못 올라타신 분들은 오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현재가 2,895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네, 동방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됐었을 때는 스틸이들, 동양철강, 스틸이들, 조선들하고 지금 현재 북극 항로와 관련돼서는 움직이고 있던 1등, 2등주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1등주가 KCTC고 2등주가 동방입니다. 물류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KCTC와 동방 같은 경우에 전 항만 내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 중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7월 달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순환매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충분히 접근할 만한 자리예요. 다만 2등주기 때문에 변동성은 1등주만큼 좀 크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7월 달 넘어가면서 7월 2일부터 북극 항로 관련돼서 이제 아란호가 북극에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북극 항로를 점검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속도전을 붙이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HJ중공업이 이 아란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세빙선 내지는 이 북극 항로와 관련된 연관성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점이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이 물류에서 가장 큰 고객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북극 항로 개척과 동시에 이 개별 각 기업들의 항로 개척이 완료되면은 중국과 이제 긍정적인 협의를 논의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북극 항로 개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동방 지금 현재 3거래일 동안 박스권으로 좀 갇혀있는 듯한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지수가 일부 장 초반 고점 이후 눌리는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눌리고 있는데 크게 이탈하는 모습 없이 버티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은 하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매수가 눌린 구간 5일 이평선 버티고 있는 자리 노리면서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 나오는 2,6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동방 들어갑니다. 목표가 3,5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